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벌써 5월의 중순인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여름인데 그래도 이제 가능하신 분들 봄에 여러 좋은 기운 많이 느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중요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소유한 벡트는 지난 2월 소매업에서 멀어지면서 소비자 대변 앱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코인을 대량 상장 폐지했다.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단하게 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이 거래소는 뉴욕 증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미국 정치권과 가까운 거래소의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거래소가 소유한 게 바로 벡트 거래소다. 근데 이 벡트 거래소 여러 가지 코인들을 디리스팅 시켰다. 여기 보시면 특징이 이거죠. 여러 탈중앙화 디파이 토큰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을 대량을 폐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리스트죠.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스텔라도 있는데, 이게, 여기 코인 디리스팅 되면 내 코인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 말하는 거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소비자의 최선의, 이건 제가 말하면서 웃긴데, 우리 핵심 약속인데, 이게 아니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코인들이 너무도 많이, 좀 본인들이 더 수익을 덜 가져갈 것 같다. 이제 이러고, 바로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본인들의, 여기 이제 그 최신 규제잖아요. 최신 규제 지침과 최신 산업 개발을 고려할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빼는 게 더 이익이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디파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돈을 계속 서큘레이션 하시는 플랫폼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코인베이스 곧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가 그 디파이 쉐어를 많이 가져가서 규제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JP 모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중요한 거는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00%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여기 있는 코인들이 지금은 디리스팅 돼도 언제든지 재리스팅 하는 거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디파이에 조심하죠. 대표적으로 업비트인데, 업비트 보시면은 지금 겨우 3개죠. 그 이더리움, 코스모스, 에이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규제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기존 트레이드파이에 대항하는 이제 디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게 맞고요. 지금 업비트가 그에 맞춰가지고 조심스럽게 하고, 특히나 이제 선물 거래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물보다 훨씬 더 규모가 몇 배 이상 큽니다. 근데 업비트 안 하고 싶었을까요? 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애슐리 프로스퍼 같은 부분은 이제 이분도 이렇게 말하시죠. 여기 기사에 따라서 MIT 블록체인 강의했을 때 돌문어랑 연결돼 있다. 벡트 거래소가. 그래서 좀 이게 FUD냐 아니면 벡트가 SEC 경고를 받았냐 이러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규제가 한창 중이고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Is Ether a commodity? 이더리움이 증권입니까? 상품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비탈릭이 이제 특히나 이제 ICO 부분이 좀 많이 불거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게리 겐슬러가 SEC 증권 문제 했을 때 크게 문제 이제 그걸 이제 부각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더리움 스스로 파운더들이 그 조셉 루빈이랑 비탈릭 뷰테린 그리고 등등 ICO 스스로 했다고 증거랑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돌문어 이야기하는데 좀 얘기를 못하고 있죠. 이더리움 증권입니까? 아니니까?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질문이죠. 이더리움 증권입니까? 상품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 강하게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아무리 트위터에서 나와도 묻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힘이 실리는 구간이다. 그래서 리플 역시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리플 소송에 있어서 저희 몇 가지 조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드려볼 건데요. 그렇게 길지 않고 컴팩트한 내용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에 내러티브를 보면은 판결 언제 되냐, 리플이 끝나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계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지금 요즘에 갈링하우스가 2023년 3분기면 이제 9월달이니까 그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 이제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식 판결은 저는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뭐 아무도 정확히 모르니까 판사는 알겠죠.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가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들을 일이가 뭐 저는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리플사는 약식 판결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합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기간의 여유를 좀 두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불리하면 우리는 무조건 상고 간다, 지금 벌써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SEC가 진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상고를 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합의 타이밍은 저희가 대부분 사람이 생각 못했을 때 나올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XRP 70%는 롱텀, 30%는 수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주관적인 얘기긴 하지만 리플사가 대법원에 가면은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긴다고 봐요.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리플의 약식 판결의 마무리는 사실상 이 소송의 마무리 부분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나오면은 뭐 리플사 무조건 승이다, 가격 올라간다 그러는데, 세컨 서킷을 갈 수 있고요, 그 뒤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거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SEC가 합의를 시도할 거라고 봐요. 이거 왜냐면은 여기 암호화폐 회사는 SEC의 반대에서 이 대법원 교리가 이게 키워드인데요, 이 대법원 교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SEC는 의회로부터 받은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돌문어가 취임할 때도 2년 전에 스스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의회에 허락 없이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SEC 반대하기 위해서 대법원 교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6개의 투표가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SEC가 권한을 못 가진다 그러면은 다른 정부기관이 지금 암호화폐 권한을 가져올 수가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는 기존 증권보험 관련해서 관리만 하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암호화폐 산업에서 거기 쉐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권한을 가져오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리플사랑 일단은 급한 불 끄기 위한 합의를 시도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일지는 저는 뭐 대충 감은 잡고 있는데 뭐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 참고하시고요. 잠시만요. 자, 이제 라이트코인이 트랜잭션이 얼마 전에 이제 500% 올라가서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차트를 많이 보고, 다들 많이 아시죠? 이제 반감기 때마다 엄청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실제로 라이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여기 저거니까 2023년에 리듀스 LTC 블록 리워드가 12.5개에서 6.6개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운트다운이 계속 되고 있죠. 이제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번에도 뭐 그 전에 반감기가 사실상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하고, 이제 가격들도 항상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는 좀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고, 이제 라이트 코인들 홀더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식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갈라코인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갈라의 NFT 지원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출연하는 로사리오 달슨,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 필름에서 서브 애니메이션 시리즈 고스트 오브 루인에서 출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갈라코인 저도 노드가 처음 나왔을 때 거의 극초기 구간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추천을 안 해드렸던 이유가, 아마 그때 노드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처음 나온 개념이었고 누구도 성장을 보장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하락장 때 프로젝트가 본인이 투자하는데 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냐 안 하냐, 무슨 일 하고 있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쇼하는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지금 출연할 예정인데 여기 이분이 만달로니안 시작해가지고 로사리 돌슨 굉장히 영화에 출연한 게 많고 나름 이제 인지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데니 트레저 이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여성분 잘 모르겠는데 여러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도 갈라의 웹3 시리즈에 합류한다, 레이저 시리즈에 합류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갈라가 이제 웹3에서 처음에 초기 노드 시장을 시작했던 것처럼 웹3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솔라나 좀 이제 아픈 손가락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뉴욕에서 25,000평방미터의 규모의 사무실 공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배수가 아니라 건물 구매한 게 아니라 공간 임대를 하고 있고요. 10년 계약입니다. 10년 계약은 요건 좀 의미가 있죠. 계약을 하고 6층에서 9층 사용, 그 다음에 공간의 75%가 솔라나의 생태계 팀이 승인 시 무료로 공동 작업. 이제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